안녕하세요 여러분. 14강 해봅시다. 네,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자, 창업에 의해 창업 먼저 하고 기업가 이야기합시다. 자, 창업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을 새로 만드는 일. 창업은 알죠 여러분? 창업 뭔가 그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거죠. 네, 기업을 만들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자, 창업의 목적 봅시다. 자, 창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고 창업을 통해 다양한 기업이 탄생하고 네, 여러분 잘 보이죠? 탄생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네, 사회 국가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이 있다. 자, 사회 국가적 측면의 목적을 봅시다. 자, 사회 국가적 측면에서 창업의 목적은 다양한 재화와 용역의 창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확대, 경제 성장의 원동력 제공, 사회 불안 요소 제거 등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창업이 되면 일자리가 생기겠죠. 네, 일자리가 생기고 그다음에 고용이 확대되고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생산해서 팔고 한다는 게 경제가 계속 잘 굴러가게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사회 국가적인 측면은 이제 다양한 재화와 용역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한다. 이게 돈이 계속 돌아야 돼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속 돈이 늘어나야 됩니다. 자산의 가격도 늘어나야 되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불안 요소를 제거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러니까 실업자가 많이 없어지면 사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인 측면에서 창업의 목적은 직장에 대한 미래 불확실성 제거.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창업을 한 거니까 직장에서 성장 한계성 극복. 왜냐하면 직장에서의 승진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창업을 하면 쉽게 말해서 일론 머스크처럼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아 실현 추구, 경제적 여유 등이 있고, 자, 개인적인 측면에는 자, 직장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 제거, 직장에서의 성장 한계 극복, 네, 사장이 될 수 있으니까 자아 실현 추구, 자신이 원하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멋지겠죠. 그리고 경제적 여유, 아무래도 창업을 성공한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자, 창업의 방법입니다. 자, 창업하는 방법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죄송합니다. 목이 왜 이러죠 오늘? 잠시만요 여러분, 선생님 물 한 잔만 먹을게요. 죄송합니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창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창업자가 새롭게 창업하는 방법과 일정한 시스템이 갖춰진 프랜차이즈로 창업하는 방법 및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여 창업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신규 기업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 기존 사업체 인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신규 기업 창업, 여기 이제 테슬라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가 있죠. 창업자 자신이 새롭게 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창업자의 자질과 능력이 갖추어져야 하며 창업자 스스로가 꼭 성공해야겠다는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 맞죠? 그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념이 필요하죠. 테슬라가. 네. 그래서 장점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차린 거기 때문에 자율성 보장되고, 그리고 내 최신 유행을 그냥 자신이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장 선택도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거니까. 하지만 단점이 많습니다. 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단점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창업을 하는 걸 권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잘 준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프랜차이즈 창업입니다. 계약을 통해서 가맹점 사업자가 모기업의 경험, 명성, 로고 등을 그대로 이용하는 편리한 사업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마케팅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일정 지역에 대한 독점 판매권도 얻을 수 있고, 원재료 구입이 용이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일정 지역에서 독점 판매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프랜차이즈를 차리잖아요. 그럼 프랜차이즈를 차리면 그 근방에는 프랜차이즈를 안 줘요. 무슨 말이냐? 자, 선생님 집 주변에 맘스터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맘스터치를 기준으로 반경 1km 내에는 다른 맘스터치를 만들지 않는다 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시마다 달라요. 인구 밀도가 낮은 곳에는 뭐 1km, 2km 이렇게 될 수 있고 서울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데에는 뭐 반경 몇백 미터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몇백 미터만 하더라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렇게 될 수 있고 뭐 버거킹, 올리브영 이런 것도 다 해당합니다. 자, 단점은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네, 일정 부분은 모기업과 이익을 공유해야 돼요. 이익을 돈을 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맹점 가입비로 비용이 소모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 사업체 인수 창업, 그러니까 이제 사업체를 인수하는 겁니다. M&A를 다른 기업체를 그냥 아예 사버리는 걸 M&A라고 해요. 네. 기존에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그대로 인수 경영하는 방식으로 창업하는 방법 중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이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사업체를 하나만 인수하는 걸 지금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면 사실 M&A라기보다는 우리 집 주변에 고깃집이 잘 돼요. 뭐 특별한 양념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특별한 비법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가게 자체를 사버리는 겁니다. 물론 돈을 많이 지불해야겠죠. 그 가게의 비법 이런 것들 자체를 그냥 그대로 다 사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랑 다른 거는 프랜차이즈는 이제 거기랑 계약을 하고 독점권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존 사업체 인수는 그냥 사업체를 인수하면서 동시에 내가 바로 신규 창업자가 되는 거죠. 물론 신규 창업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그 기업체를 인수하면서 신규 창업자와 동등한 위치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장점과 단점은 여러분이 꼭 읽어봐 주길 바래요. 그래서 자, 창업의 요소는 크게 창업자, 창업 아이템, 창업 자본이 필수 요소이며 여기에 창업의 기반 요소인 창업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포함하여 4요소로 구분하기도 한다. 근데 4요소라고 하기보다는 보통 3요소를 많이 합니다. 창업자, 창업 아이템, 창업 자본. 창업자는 설립 잘 이야기하겠죠. 일론 머스크를 이야기하고, 창업 아이템, 테슬라는 전기차 이런 게 의미하고, 창업 자본은 이제 공장을 설립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 돈을 막 외부에서 빌려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창업에 성공하려고 하면 창업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잘 파악해야 하고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게 창업의 요소이다. 자, 창업자. 기업을 설립하고 기업 전체의 기반을 구축하며 기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이 창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창업 아이템. 창업에 대한 속성 혹은 아이디어를 말하면 그러니까 무엇을 팔지 그거예요. 무엇을 팔지. 근데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판다기보다 어떤 서비스를 할지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게 전부 다 하나하나가 창업 아이템이다. 그래서 어떤 시장에 팔지 그런 것들이고, 테슬라는 뭐 전기차일 거고, 맘스터치는 햄버거하고 치킨일 거고, 또 뭐 있죠? 올리브영은 화장품일 거고, 뭐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죠. 자, 창업 자본입니다. 창업 요소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시설 자금, 창업 소요 비용, 뭐 제품 생산 비용 등 다양한 자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공장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고용하고 제품을 생산해서 팔겠죠. 정부나 관계 기관의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안정적인 창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데서 IBK 기업은행, 기업은행이 여러분 뭐 기업은행이 좋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기업은행이 무슨 은행을 이야기하냐고 하면 기업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돈을 잘 빌려주고 뭐 이자를 받아내는 그런 기업을 기업은행이라고 합니다. 네, 뭐 IBK 기업은행 홍보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창업의 과정입니다. 창업에서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단계는 창업 준비 단계, 회사 설립 단계, 창업 후 경영 단계로 나누어진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준비하고 설립하고 그다음 설립한 이후에 어떻게 할지, 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창업 준비 단계, 즉 창업 준비 단계는 아직 창업을 한 건 아니죠. 그럼 이제 조사하고 준비하는 걸 거예요.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다음 희망 창업 아이템 분석, 사업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사업의 타당성 분석, 창업의 설계도인 사업 계획서 작성 등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 자, 회사 설립 단계입니다. 창업할 가게 및 사무실의 위치인 입지를 선정하고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강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설립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돈은 보통 많이 빌려오고 뭐 자신의 아이템을 광고하면서 투자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 창업 후 경영 단계는 자, 창업을 통해 회사가 설립된다고 하면 직원에 대한 관리, 인적 관리. 사람 관리 잘해야 돼요. 그다음 판매할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생산 관리, 어떻게 생산할지, 그리고 판매, 어떻게 마케팅할지, 그리고 수익을 어떻게 관리할지, 재무회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 한 명이 관리를 다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문인들을 고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 밑에 뭐 기획팀장, 마케팅팀장, 생산관리팀장, 인적자원관리팀장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 준비 단계에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하고 회사 설립 단계에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하고 창업 후 경영 단계에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할 일이 많고 여러분 창업을 한다는 건 선생님도 해보진 않았지만 정말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열차에 올라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열차가 내가 굴리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는, 열차라기보다는 자전거가 맞는 표현이겠네요. 내가 끊임없이 페달질을 해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전거에 올라탔어요. 근데 그 자전거에 나만 탄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수많은 그 책임과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점포 창업과 무점포 창업은 각자 읽어봅시다.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죠, 여러분. 이거 화면으로 보면 안 되고 PDF로 뽑아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포가 무점포 창업. 자,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러분, 기업가 정신은 이제 그거예요. 진짜 기업가는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기업은 사업을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이익을 위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개척해 나가며 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창조와 혁신을 통해 기업의 모든 요소를 만들어내가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막말로 창업자랑 뭐 기업가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목표 달성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지속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창조적이고 조직적인 행동과 자세를 말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기업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거의 기업가 정신은 이랬고 현재는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소는 감수성, 진취성, 자율성, 지속적인 변화, 혁신성, 사회적 책임성 등이 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위험 감수성.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개인 또는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어려움 또는 손실 발생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위해서 기꺼이 받아들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리스크는 그러니까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위험이거든요. 그러면 잘 관리해서 지금 내가 좀 그러니까 1,000억을 빌려야 해. 근데 1,000억을 빌리면 이자가 많이 발생하겠죠. 근데 내가 지금 1,000억을 빌려서 이 사업을 하면 1년 뒤에 1조짜리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1,000억 빌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1,000억 빌려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정말 큰일 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게 바로 위험 감수성이다.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위험 감수성이고, 자, 진취성. 무한 경쟁의 기업 환경 속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이야기한다. 네, 계속 뭔가 나아가려고 하는 진취성. 자율성. 자율성은 기업 조직 측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을 향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팀의 독립적인 행동 자세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 개인의 자율성이라기보다는 그 기업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잘 되면 자기 좋은 거고, 실패하면 자기 책임인 거고. 맞나요? 네. 자, 혁신성.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조직의 획기적인 변화 등으로 기존 물적, 인적 자원을 새롭게 창출해 나가는 자세를 말한다. 그러니까 새로 이노베이션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성은 뭐 당연한 거겠죠. 기업을 잘 굴리기 위해서 환경오염을 너무 많이 시킨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맞나요? 네, 이런 게 바로 사회적 책임성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 자, 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는 기업 수명은 더욱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대가 엄청 빨리 급격하게 변하니까 어떻게? 기업은 더 빨리 변해야 돼요. 그러면 기업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특정 시장이나 특정 사업은 빨리 생기고 빨리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빨리 변하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여러분 세제를 예를 들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식기세척기를 위한 세제는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기존 세제를 넣으면 거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큰일 납니다. 그럼 이제 봅시다. 식기세척기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이제 식기세척기를 위한 세제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식기세척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기계로 모든 걸 다 할 수도 있어요. 냉장고에서 막말로 설거지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또 다른 제품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부속품을 만들어내야겠죠. 네, 정말 적절한 예시가 막 떠오르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시대가 빨리 변하면 사업도 빨리 변한다. 사업도 빨리 생기고 빨리 없어지고 수명이 단축될 거다라는 건 네, 이해했길 바래요. 네, 그리고 제가 기업가 정신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이자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네, 이거는 잘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다음 수업 장면에서 필요한 들어갈 창업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은? 자, 선생님은 바로 해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이 세 가지 중에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신규인지, 프랜차이즈인지, 기존 사업체 인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창업자 자신이 새롭게 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창업자 자신의 자질과 갖추어야 된다. 자, 여러분 이건 뭐죠? 첫 번째, 신규 기업 창업입니다. 왜냐면 본인이 만든다 했으니까 신규 기업 창업입니다. 그럼 신규 기업 창업이고, 네, 얘는 당연히 네, 창업자가 원재료 수급과 판매 과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기존의 유통 경로 이거 아니죠. 이거는 프랜차이즈고, 일정 지역에 대한 독점 판매권 아니죠. 이거 프랜차이즈고, 판매나 시설 제공 그대로 인수하는 건 뭐죠? 기존 사업체 인수. 그다음 모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뭐죠? 프랜차이즈.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대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업 타당성 분석 요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DIY 가구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예측하고 지역 내 동종업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그 해당 분야의 시장성을 조사하고 있는 거죠. 시장성. 수익성은 뭐 얼마나 돈이 남을지에 대한 거여야 되고, 재무성은 이 기업이 건실한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제품성은 뭐죠? 타 제품과 비교했을 때 이런 제품이 이런 게 좋다, 이런 게 나쁘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사업 수행 능력은 뭐 사업을 수행하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 성공 사례에 대한 강연 장면이다. 이에 나타난 것으로 옳은 것은? 좋아요. 자, 지금 보면 뭐 자신을 소개하네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취직해서 회사를 다녔는데 떡볶이에 대해서 뭘 하면서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답은 너무 쉽네요. 지금 시장, 그러니까 이 시장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만약에 시장이 나오려고 하면 제가 요식업에 대한 시장을 분석해 봤는데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 창업 자본은 저는 초기에 자본이 없어가지고 투자를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아니면 자본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빌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없죠?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이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 14강도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지금 12, 13, 14가 다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다음 강의는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을 겁니다. 네,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 안녕.